그날 어머니도 아닌 시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5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질 시누이와 주인공의 관계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이 찾아옵니다. 미연은 45이 되던 해에도 여전히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 거실의 시계가 울리기 전부터 부엌불이 켜졌습니다. 남편 국환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홍란까지 함께 사는 집은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 도마에 칼이 닿는 소리. 미연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 약은 6가지였습니다. 혈압약은 식전에, 당뇨약은 식후에, 관절약은 점심 전에. 미연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지를 보며 약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령이었고 무릎이 좋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미연을 불렀습니다. 미연아, 약은? 미연아, 물 좀. 미연아, 이불 좀 펴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시누이 홍란은 이혼 후 8살 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일이었습니다. 홍란은 아침 10시쯤 일어났고 커피를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집안일을 돕기보다는 집안의 돈과 결정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예민했습니다. 오빠, 이번 달 관리비 왜 이렇게 나왔어?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알아보고 처리하는 일은 늘 미연의 몫이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는 것도, 약국에 가는 것도, 조카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미연이었습니다. 홍란이 내가 알아볼게라고 말한 뒤 실제로 알아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형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라는 질문만 돌아왔습니다. 미연은 그때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미연의 자리는 늘 애매했습니다. 가족이지만 결정권은 없고 노동은 당연한 사람. 저녁 식탁에서 홍란이 오빠,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때 미연은 그저 국을 떠서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국화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그래, 그렇게 해라고 말했습니다. 미연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연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채우고 반찬을 덜어주고 물을 따랐습니다. 아무도 미연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미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집의 균형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참으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미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고 부엌 창문에는 김이 서렸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이 차가웠지만 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씻고 그릇을 헹구고 행주로 닦아 선반에 올렸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홍란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멈추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물기를 닦아내고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날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부엌 불을 끄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미연은 따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일정, 약 정리, 조카 돌봄, 집안 청소와 식사까지. 미연의 하루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대가로 미연에게는 통장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국환 명의였지만 미연이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고 미연은 그 안에서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고 필요한 지출을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홍나는 그 통장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명의로 나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아? 홍나는 은행 앱을 들여다보며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통장은 국환 명의였고 홍난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은 처음에는 생활비니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홍난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하나하나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이 병원은 어디예요? 이 약국 영수증은 뭐예요? 이 금액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형님, 요즘 돈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연은 부엌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친정어머니 병원비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셨고 한 달에 한 번씩 큰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미연은 생활비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약점이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친정 돈까지 우리가 대야 되냐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섰을 때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긁어주시겠어요?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미연은 카드를 다시 건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승인이 안 되네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내고 현금을 세었습니다. 다행히 계산할 만큼은 있었습니다. 결국 현금으로 계산을 마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카드가 왜 막혔는지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홍란에게 물었습니다. 카드가 안 되던데요. 홍란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정리했어요. 형님 쓰시는 거 너무 많아서.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미연은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돈이 막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환에게 물었지만 그는 홍란이가 알아서 했을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답은 똑같을 것 같았습니다. 챕터 3. 사람들이 있는 자리. 그날은 집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국환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여 거실은 붐볐습니다. 큰형님 내외, 작은형님 내외,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 몇 분까지 모두 10명이 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떡, 음료수가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일부러 크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고 차를 우려내고 간단한 전을 부쳤습니다. 홍란은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문 앞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거실로 안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연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빈 컵을 채우고 접시를 치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물가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다녔습니다. 누가 부르면 대답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홍란이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서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형님 카드가 안 된대요.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미연에게 모였습니다. 미연은 부엌에서 접시를 들고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큰형님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머, 카드가 왜? 홍란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살림이 빠듯하다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출이 좀 많더라고요. 작은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말은 돌고 돌며 형태를 바꿨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래도 계획적으로 써야지. 통장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때는 가계부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카드 쓰니까 감이 안 오나 봐.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접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로 작은 목소리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척했고 누군가는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미연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집안 살림 맡은 사람이 저러면 홍란이가 챙겨주니까 다행이지.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홍란은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작은 목소리들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있는 집에서 며느리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미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홍란이 말했습니다. 형님, 과일 좀 더 가져다 주세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를,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미연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동정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깊숙이 앉아 찻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집안 살림 맡은 사람이 이렇게 허술하면 어쩌니.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대화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보고 다시 미연을 봤습니다. 미연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참아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친정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어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카드가 막혀도 해명하지 못했던 것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도 고개를 숙였던 순간들,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또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이 집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시어머니의 찻잔이 잠시 멈췄습니다. 홍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화는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미연을 돌아봤습니다. 홍란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형님,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미연은 홍란을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린 겁니다. 홍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말대꾸가 아니면 뭐예요?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큰형님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차를 마시는 척했고 작은 형님은 휴대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런 일이 있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도 미연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홍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국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만.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란이 가로막았습니다. 오빠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형님이랑 제 문제니까. 미연은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의 시선들을 등지고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닫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는 것은 반항으로 보일 테니까요. 부엌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미연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미연은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도 바뀌는 건 없었으니까요.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큰형님 내외가 먼저 일어섰고 작은형님이 뒤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그럼 우리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미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컸습니다. 일부러 세게 틀었습니다. 거실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어도 물이 더 세게 쏟아져도 그 목소리들은 들렸습니다. 오늘 일은 좀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실망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형님이 너무했죠. 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홍란의 대답이었습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은 그릇을 씻었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귀를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국화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홍란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접시들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홍란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연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형님은 이 집에서 입장이라는 게 없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미연은 접시를 든 채로 멈췄습니다. 홍란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미연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형님이 뭐라고 어머니한테 대들어요? 형님이 이 집에서 뭔데? 돈도 안 벌면서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홍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국화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홍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공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접시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얼굴보다 마음이 먼저 멈췄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맞아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한테, 자기보다 어린 시누이한테 맞았습니다. 홍란은 손을 내렸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2번 다시.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국화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뺨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방 밖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방문을 닫자마자 미연은 숨을 삼켰다. 뺨은 여전히 뜨겁고 귀에는 텔레비전의 웃음소리가 얇게 새어 들어왔다.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도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웠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하면 걱정만 늘릴 테고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결국 왜 거기서 나와라는 말이 돌아올 걸 알았다. 미연은 거울 앞에 섰다. 붉게 번진 자국이 또렷했다. 내가 맞을 이유가 있었나? 스스로 묻는 순간 눈물이 올라왔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국환의 발걸음이었다. 문 앞에서 멈춘 듯 했지만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5초 안이 더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이어졌다. 미연은 문 쪽을 바라보며 숨도 쉬지 못했다. 곧 발소리가 멀어졌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봐줬다가 아니라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새 미연은 잠을 못 잤다.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도, 조카가 뒤척이는 소리도, 홍란이 방문을 여닫는 소리도 들렸다. 누구 하나 미연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 미연은 조용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결혼 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모아두었던 통장과 도장,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다. 미연은 그 파우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다. 이제야 그 준비가 현실이 된 것 같았다. 미연은 억지로 일어나 부엌 쪽을 상상했다. 어제와 같은 아침이 오면 어머니 약을 챙기고 밥을 차리고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웃어야 한다. 그걸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다. 내가 참으면 집이 평화롭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주입해왔다. 그러나 어제의 손바닥 소리는 그 논리를 부숴버렸다. 참았는데도 평화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다. 미연은 마음속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나열했다. 1. 오늘 당장 집을 나간다. 2. 국한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3. 그대로 살며 모든 걸 삼킨다. 세 번째는 이미 끝났다. 남은 건 첫 번째와 두 번째였다. 미연은 휴대폰 메모장에 문장을 적었다. 나는 맞고 살 수 없다. 오늘 당장 분가하자.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 문장만 남겼다. 오늘 당신이 선택해.
적어두고 나니 손끝이 조금 덜 떨렸다. 동이 틀 무렵 미연은 물 한 컵을 마시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 편에 서는 선원 같았다. 미연은 친정어머니의 병원 일정표를 떠올렸다. 내일도 투석실 앞 의자에서 기다릴 텐데 그 돈을 지출이라 부르며 비웃던 홍란의 얼굴이 겹쳤다. 미연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지킨 건 살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그 사람 속에 자신도 넣기로 했다. 스스로를 빼고 버틴 시간은 이제 끝내야 했다. 오늘은 아침 6시 미연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몸은 무겁고 눈은 부었지만 부엌 불을 켜는 손은 익숙했다. 어제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 씻을 때 거울에 남은 붉은 자국이 그걸 증명했다. 미연은 약통을 꺼내며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손이 잠깐 멈췄다. 내가 오늘도 이걸 해야 하나. 그러나 시어머니가 스스로 약을 챙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연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미연은 약을 컵 옆에 가지런히 놓고 밥솥을 열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났다. 홍란이었다. 홍란은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냈다. 미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홍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마치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는 듯이. 그 태도에 미연의 속이 더 뒤집혔다. 미연은 조용히 물었다. 어제 왜 그랬어요? 홍란이 컵에 우유를 따르며 대답했다. 왜긴요? 선을 넘었으니까. 선을 넘은 건. 미연이 말을 잇기도 전에 홍란이 잘랐다. 형님은 여기서 정해진 역할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우리 모두. 미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에 적어둔 문장을 떠올렸다. 오늘 당신이 선택해.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제대로 꺼낼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국환이 방에서 나왔다. 수염을 덜 깎은 얼굴, 어제와 같은 무표정. 국환은 부엌을 힐끗 보더니 식탁에 앉았다. 시어머니 방에서도 기침 소리가 들렸다. 미연은 세 사람을 한 번씩 바라봤다. 이 집의 아침이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그 굴러감 속에서 누가 달아 없어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식탁에 밥과 국이 올라갔다. 시어머니는 약을 받아들며 미연을 쳐다보지 않았다. 홍란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국화는 숟가락만 움직였다. 미연은 빈 컵을 채우며 입을 열었다. 국환 씨, 오늘 이야기 좀 해요. 지금. 국화는 숟가락을 멈췄다. 시어머니도 홍란도 미연을 봤다. 미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어제 일 넘어갈 생각 없어요. 저한테 손 올린 사람과 한 집에서 못 살아요. 공기가 얼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하려 했지만 미연은 시어머니 쪽을 보지 않고 국환만 봤다. 선택은 국환의 몫이었다. 미연은 그걸 분명히 해두고 싶었다. 조카가 방에서 나와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왔다. 아이는 어른들 표정을 보고 말없이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미연은 그 작은 몸이 눈치를 보는 장면이 너무 익숙해 마음이 더 아팠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집안에서 이런 말은 밖에서 해라.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밖에서 하면 또 그 집안 흉이 되잖아요. 여기서 끝내야 해요. 홍란이 코웃음을 쳤다. 끝내? 형님이 뭘 끝내요? 미연은 숨을 고르고 한 문장을 더했다. 오늘 중으로 짐을 싸겠습니다. 당신이 막으면 저는 법적으로라도 나갈 겁니다. 미연의 말이 끝나자 국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숟가락 끝에 맺힌 국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국환은 미연을 보지 못하고 한참을 바닥만 바라봤다. 그 짧은 시간에 미연은 수많은 얼굴을 떠올렸다. 결혼식 날 우리 편이 돼줄게라고 말하던 국환, 시어머니 앞에서 늘 어깨를 좁히던 국환, 홍란이 말할 때마다 고개만 끄덕이던 국환. 미연은 그 모든 장면이 침묵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국환의 침묵은 5초였다. 정확히 5초. 미연은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국환이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나가자. 홍란이 먼저 반응했다. 오빠 지금 뭐래? 시어머니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국화는 이번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미연을 똑바로 보며 다시 말했다. 오늘 분가하자. 그 말이 나오자 미연은 오히려 멍해졌다. 기쁘다는 감정이 먼저 오지 않았다. 정말 나갈 수 있나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먼저 몸을 훑었다. 국화는 미연의 표정을 읽은 듯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제 내가 가만히 있었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홍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다. 형님이 오빠 홀린 거야. 어제도 형님이 말대꾸만 안 했으면. 홍란아. 국환이 처음으로 홍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손을 올린 건 너야. 시어머니가 국환을 불렀다. 국환아, 너 정말 어미 두고 나가겠다는 거냐? 국환은 잠시 시어머니를 봤다가 다시 미연을 봤다.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미연이한테 손대는 집에서는 못 살아요. 미연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디로 가요? 국환은 미리 생각해둔 듯 말했다. 회사 근처 원룸 당장 계약할 수 있는 곳 알아볼게. 오늘은 짐 최소한만 챙기자. 홍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미연은 이번엔 시어머니의 표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미연은 설거지통을 보지 않았다. 국을 더 뜨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짐을 싼다는 행동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미연은 옷장에서 계절 옷을 꺼내지 않았다. 속옷 몇 장, 자주 입던 니트, 신분증이 든 파우치, 친정어머니 병원 카드와 진료 일정표. 그것만으로도 가방이 묵직했다. 그 사이 거실에서는 홍란의 울분 섞인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억눌린 한숨이 번갈아 들렸다. 조카가 방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미연을 바라봤다. 미연은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아주 작게 웃어 보였다. 잠깐 밖에 다녀올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미연은 가방 지퍼를 닫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돌아오는 길을 생각하지 말자. 절대. 정말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미연은 그 소리에 몸이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고 뺨 자국은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다. 국화는 미연의 가방을 대신 들고 있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이 하얘져 있었다.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동안 국환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화면에는 홍란 어머니가 번갈아 떴다. 국환은 받지 않았다. 대신 짧게 문자를 남겼다. 오늘은 연락하지 마. 정리되면 말할게. 미연은 그 문장을 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연락을 끊는 것과 관계를 끊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차에 타자 미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 늘 다니던 마트, 조카 손잡고 걷던 놀이터. 평범한 풍경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다른 도시처럼 낯설었다. 국화는 회사 근처 부동산에 들러 당장 입주 가능한 집을 찾았다. 부동산 사장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문이 있었다. 미연은 현관 중문을 열고 닫아보며 이상하게도 안도했다. 문이 닫히면 적어도 누군가가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자 국환의 휴대폰에 또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큰형님이었다. 국환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그래 형. 응 알아. 그런데 지금은 그래 나중에. 통화는 짧았지만 국환의 표정은 더 무거워졌다. 미연이 묻자 국환은 말했다. 형이 그러네. 집안 망신 만들지 말고 그냥 내가 사과하고 끝내래. 미연은 웃음이 나올 뻔했다. 사과할 사람이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했다. 미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사과 안 해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중간에 서지 마요. 중간은 결국 강한 쪽 편이더라.
국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미연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연은 요구를 바꿨다. 믿음을 달라고 하지 않고 행동을 달라고 했다. 새 집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 미연은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숨을 쉬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맞은 얼굴로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미연은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미연이 오래 쓰던 앞치마와 메모장 그리고 홍란의 손글씨가 있었다. 가져가. 대신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사과는 없었다. 국환이 봉투를 보며 말했다. 내가 연락할게.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연락은 당신이 해. 대신 원칙을 정해.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 말 것, 내게 사과 강요하지 말 것, 손댄 일부터 인정할 것. 국환은 그 원칙을 적어 홍란에게 문자로 보냈다. 그날 밤 미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래도 벽 너머로 들리는 건 낯선 이웃의 발소리뿐이었다. 누군가의 명령도 부름도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알람 소리에 일어나지 않았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먼저 눈을 깨웠다. 부엌으로 가도 약통을 꺼낼 사람이 없었고 누군가 미연아 부르는 소리도 없었다. 그 사실이 낯설어서 미연은 잠시 서서 손을 바라봤다. 손에는 여전히 설거지 물의 거칠음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그 손으로 내 집의 물컵을 씻을 수 있었다. 국화는 출근 준비를 하며 조심스레 말했다. 어제 회사 근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도 알아봤어. 그리고 상담도.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서류부터 정리해요. 우리 주소, 우리 통장, 우리 카드. 미연은 더 이상 생활비 통장이라는 말로 묶이고 싶지 않았다. 돈이 아니라 권한의 문제였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점심 무렵 국환에게 메시지가 하나 왔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내용은 짧았다. 집에 잠깐 와라. 국환은 화면을 보여주며 미연을 바라봤다. 미연은 잠시 생각했다. 잠깐이란 말은 늘 함정이었다. 미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혼자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아파트 1층 카페에서 만나. 나도 같이 갈게. 단 약속을 어기면 바로 돌아온다. 카페에서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말의 방향은 여전히 같았다. 집안 일은 밖으로 새면 안 된다. 홍란도 힘들다. 너도 조금만 참았으면. 미연은 듣다가 조용히 끊었다. 어머니, 제가 참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맞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국환이 휴대폰을 꺼냈다. 어젯밤 부동산 계약을 하며 확인한 통장 내역 캡처였다. 미연이 몰랐던 출금이 몇 번 있었다. 홍란 계좌 이체가 반복되어 있었다. 미연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카드가 막힌 이유가 단지 절약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국환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정리해야 해요. 오늘부터 우리 규칙대로 갈 겁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미연은 그 침묵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집을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규칙을 세우는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도. 카페를 나오는 길에 홍란에게 전화가 왔다. 홍란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환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확인할 게 있어. 자료로 말해. 미연은 그 통화를 들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고함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화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미연은 국환에게 말했다. 감정으로 설득하지 말자. 원칙대로만 가자. 집으로 돌아오니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인터폰 너머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랫집인데요. 잠깐. 미연은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멈췄다. 이 이사에 대해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새 집의 첫 방문이 평범한 인사로 끝날지
또 다른 파문이 될지 문 하나가 모든 걸 가르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바꾸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멈췄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